황혼 이혼. 오프닝. 35년. 한 여자의 인생이 통째로 증발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67세 노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다시 깨어났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깨어나서 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였다는 게 문제였죠. 박민수 67세. 중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최은희 65세. 35년간 그의 아내였습니다. 였습니다라고 과거형을 쓰는 이유는 지금부터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거실 바닥에 쓰러지면서 시작됩니다. 입에서 침을 흘리고 몸이 마비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남자. 그런데 이상하죠? 그가 쓰러진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일장 배신의 시작. 2023년 11월 8일 저녁 7시 30분. 박민수는 소파에서 갑자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최은희는 처음엔 그냥 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흘러나오는 침, 그리고 비틀어진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죠. 뇌졸중. 119가 오는 12분 동안 최은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제발 살아나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대로 죽으면 나는 자유로워지는 건가? 충격적이죠.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죽어가는데 그녀가 느낀 건 해방감이었습니다. 최은희는 자기 자신에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나? 응급실. 의사는 중증 뇌졸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살 확률 50%. 살아도 반신불수. 최은희는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밤 11시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요? 수술 중이야. 최은희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로봇처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힐끔 봤습니다. 왜 안 우시지? 이상하다. 수술은 4시간 걸렸습니다. 박민수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몸이 마비됐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최은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이겠구나. 2장 중환자실의 충격. 나레이션. 이번 3일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면회 시간에 최은희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침대 옆에 이미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화려한 보라색 스카프를 두른 여자.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박민수의 표정이었습니다. 반신이 마비되고 얼굴이 일그러졌는데도 그의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보며 누구세요? 냉기가 도는 목소리였습니다. 여자는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양지영이라고 해요. 민수 씨 친구요. 친구. 최은희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친구가 중환자실까지 와. 그것도 남편 손잡고. 친구가 참 극진하게도 돌보시네요. 손까지 잡아주고. 양지영은 황급히 손을 놨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전 그냥 문병 왔다가 이만 가볼게요. 도망치듯 나가는 그 여자. 하지만 나가면서 박민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박민수는 마비된 왼손으로 작게 손짓했습니다. 미안해. 나중에 연락할게. 최은희는 다 봤습니다. 모든 걸. 남편 옆으로 다가간 최은희. 저 여자 누구예요? 말해봐요. 박민수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언어장애로. 하지만 그의 눈은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최은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어차피 다 똑같잖아요. 당신 같은 남자들은. 그날 밤 최은희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짐을 뒤졌습니다. 재킷 주머니에서 나온 호텔 영수증. 3개월 전. 2인 조식 포함. 그리고 구겨진 명함 한 장. 양지영. 갤러리 아트스페이스 대표. 최은희는 명함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도 안 변하네. 정말 대단하다 당신. 3장 퇴원 후 폭탄 선언. 2달 후 퇴원. 박민수는 지팡이의 의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은희는 완벽하게 간병했습니다. 약 챙겨주고 밥 차려주고 재활 도와주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퇴원 2주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은희가 문을 열자 거기엔 양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문병 왔어요. 최은희는 말없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며느리처럼 정중하게. 어서 오세요. 여보, 손님 왔어요.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소파에 앉아있던 박민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양지영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집 안까지 들어왔는데. 최은희는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찻잔을 들고 나온 최은희. 양지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양 선생님, 남편이랑 얼마나 친하세요? 중환자실까지 오고 집까지 찾아오시고. 진짜 각별한 사이신가 봐요. 칼날 같은 말투. 양지영은 찻잔을 들다 말고 얼어붙었습니다. 아, 그게 저희는 그냥 미술 동호회에서. 아, 미술 동호회? 그래서 호텔에서 그림 그리셨나 보네요. 3개월 전에. 2인 조식 포함해서요.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양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이만. 양지영은 황급히 일어나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최은희는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죽다 살아났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박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최은희는 방으로 들어가 뭔가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일기장. 아니, 35권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사장 35년의 증거. 최은희는 일기장들을 테이블에 쌓아 놓았습니다. 쌓아 올리니 무릎 높이였습니다. 35권. 1988년부터 2023년까지. 이거 봐요. 35년치 일기예요. 매일 밤 썼어요. 당신이 TV 보고 코 골 때 난 방에서 이걸 썼죠. 박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최은희는 첫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88년 5월 17일. 오늘 남편이 새벽 2시에 들어왔다. 립스틱 자국이 와이셔츠에 묻어 있었다. 묻지 않았다. 물어봐야 거짓말할 테니까. 신혼 첫 해부터예요. 그녀는 다른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1995년 8월 3일. 오늘 남편 지갑에서 모텔 영수증 발견. 찢어버렸다. 남편은 눈치도 못 챘다. 2003년 11월 2일. 서랍에서 여자 사진 나왔다. 20대로 보이는 여자. 제자인가?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최은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7월 15일. 남편의 외박. 5번째. 핑계도 안 된다. 나도 묻지 않는다. 이게 결혼이다. 2018년 4월 3일. 결혼기념일.
남편은 잊었다. 나도 모른 척했다. 이제 익숙하다. 나레이션. 박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듣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은희 대사. 2023년 11월 8일. 오늘 남편이 쓰러졌다. 위급하다고 했다.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난다. 오히려 홀가분하다. 나는 나쁜 사람인가? 내가 나쁜 사람인가요? 대답해봐요. 박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최은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신청서. 도장 찍어요. 지금 당장. 으희야. 닥쳐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변명을 하려고? 이제 늙었어요. 당신도 나도. 남은 시간도 얼마 없어요. 그 시간마저 당신한테 낭비하긴 싫어요. 잔혹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5장 탈출. 일주일 후 최은희는 짐을 쌌습니다. 35년간 살던 집을 떠나기로 한 겁니다. 옷 몇 벌 일기장 35권 통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35년의 흔적이 겨우 캐리어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박민수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으희야. 제발. 가지마. 왜요? 이제 와서 붙잡아요. 35년 동안은 날 내버려뒀으면서. 박민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최은희는 그 모습을 보고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안. 해. 정말. 미안. 해. 미안하다고 다 용서되는 줄 알아요. 당신이 진짜 미안했으면 35년 전에 바람 안 피웠겠죠. 10년 전에라도 정신 차렸겠죠. 근데 왜 하필 지금이에요? 몸이 불편해져서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서요. 간병인이 필요해서요. 박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은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래요. 65년 살면서 나를 위해 산 적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쓸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박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67세 노인의 눈물은 처참했습니다. 6장 새로운 삶. 최은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 하지만 그녀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동네 슈퍼에서 파트타임 일을 구했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4시간. 그렇게 벌어서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이혼한 사람, 남편과 사별한 사람, 혼자 사는 사람들. 최은희 독배. 처음엔 외로웠어요. 밤마다 울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자유구나 싶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3개월 후 최은희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평생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혼여행도 1박 2일 속초였으니까요. 제주도 바다를 보며 최은희는 생각했습니다. 65년 만에 처음 사는 인생이네. 7장 박민수의 지옥. 한편 박민수는 지옥을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무덤 같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가끔 음식을 갖다 줬지만 대부분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양지영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니, 박민수가 먼저 차단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 박민수는 아내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2015년 일기. 오늘 남편이 또 거짓말을 했다. 회식이라더니 넥타이에서 향수 냄새가 났다. 이제는 화도 안 난다. 그냥 무감각하다. 이게 사랑이 식은 건지 체념한 건지 모르겠다. 박민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엔 늙고 초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장 함부로 대했을까? 8장 1년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최은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머리도 짧게 자르고 옷도 밝은 색으로 입고 얼굴엔 웃음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임신했어요. 뭐라고? 정말? 네. 근데 어머님, 아버님도 알고 계세요. 돌잔치 때 오실 거죠? 최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민수를 만난다는 것. 1년 만에. 아기 나오면 볼게. 꼭. 구장 돌잔치 재회. 10개월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돌잔치 날 최은희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민수와 마주쳤습니다. 1년 반 만이었습니다. 박민수는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지팡이 없이 걷고 말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희야, 잘 지냈어요? 어색한 침묵. 박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 요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해. 아이들한테 그림 가르쳐주고. 너는? 나도 잘 지내요. 그림 그리고 여행 다니고. 그때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준우예요. 둘은 동시에 아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 돌잔치가 진행됐습니다. 두 사람은 떨어져 앉았지만 가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사랑은 아니지만 미움도 아니라는 것을. 엔딩. 황혼 이혼. 그것은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최은희에게 이혼은 구원이었습니다. 35년간의 감옥에서 탈출한 것. 박민수에게는 대가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값비싼 대가.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삽니다. 완벽하게 행복하진 않습니다. 가끔 외롭고 가끔 후회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거짓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은희가 잘한 걸까요? 너무 냉정한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랑은 노력으로 유지되고 무관심으로 죽습니다. 오늘 당신 옆에 있는 사람 잘 대해주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